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학습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습 자존감이란 아이가 학습된 무기력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습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이 또 아이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우 관계에서 자존감, 가족 관계에서의 자존감, 학습에서의 자존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 학습 분야에서 어떨지 제가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먼저 학습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할 수 있어. 다 아는 거야.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차근차근 접근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학습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낮거나 중간인 아이들을 말씀드릴게요. 과제가 주어지면 일단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지? 이거 실제로는 아는 건데도 나 이거 모르는데? 처음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냐면 아는 건데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지레 겁먹고 나는 안 돼.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영어를 못해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자존감은 꼭 부모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솔루션은 백투 베이직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6학년 수학을 못하면 아이가 3학년, 4학년 수학 익힘책을 다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애가 너무 싫어해요 라는 반응이 저는 종종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싫어도 이걸 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3학년, 4학년 이게 사실 금방 풀거든요. 예전에 풀었던 거라.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단원씩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단원 정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좀 대화를 잘 하셔가지고 요걸 최대한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하시면 뭐 이런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 같은 데 가셔서 이 문제 같은 걸 좀 받아서 학년을 지우고 풀게 하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학년이 써 있으니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구매해서 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셔서 학년을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아이의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집에서 너무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걸 많이 시키거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가정에서 아이가 수능적인 아이들이 좀 태어나진 않죠. 수동적인 아이로 변해가는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래,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이게 학습 자존감까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선택권이나 발언권을 한번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을 때 뭐 먹고 싶어? 어디 놀러 나갈 때 어디 가고 싶어? 아니면 뭐 문제를 풀 때 얼마나 풀고 싶어? 책을 읽을 때 책을 얼마나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인데도 한 번씩만 좀 해주시면 아이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런 뭐 TV 보거나 스마트폰 할 때 솔직히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 자 스마트폰을 지금까지 얼만큼 사용했어? 라고 일단 물어보시고요. 그 뒤에 혹은 뭐 스마트폰을 앞으로 얼만큼 더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대화를 좀 이어나가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발언권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 생각에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더 오래 사셨고 많이 아시니까 아이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하지만 그 올바른 선택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서로 올바른 협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좀 사소한 거라도 좀 아이와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지신다면 아이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하기가 트여요. 그러면 학교에서 발표도 잘 하게 될 수도 있고 친구들 관계에서 이야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자기 질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습 자존감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가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뭔지를 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국어가 부족해요. 국어가 부족하면 동화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야기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도서를 읽어보세요.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 못 읽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이가 어휘 때문에 못 읽는지, 근데 만약에 그 책을 다 읽는데도 국어가 만약에 이렇게 읽는 게 좀 문제 푸는 게 책 읽는 거에 비해 지나치게 성적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학습 자존감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책 읽는 건 너무 즐거운데 문제나 이런 그 상시평가,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에 겁을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집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면 아이가 학습 자존감이 떨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상시평가 다 맞으면 아빠가 스마트폰 더 좋은 거 사줄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이에게 상시평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상시평가가 아이의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냥 2개 틀렸어요. 고쳐서 다 맞았어요. 그러면 상시평가에서 만점입니다. 근데 상시평가를 봤어요. 2개 틀렸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 망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스마트폰 못 봤네. 라고 하면 아이는 이제 뭐 공부, 학습,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아이가 또 2개 틀렸다고 보통 안 사주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사주실 거라면 다 맞으면 사주기가 아니라 상시평가를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이 상시평가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보면 어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성적은 뭐 성적이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좀 협의된 대로 과정이 올바르게 이어졌다면 그때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학습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성취 못했을 때의 좌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좀 저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다 옳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또 아이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말하는 게 잘 맞는 아이들도 있고 안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급에서 아이들을 이제 30명 가량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저의 이런 교육관과 잘 융화돼서 잘 나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반면 이렇게 그냥 서로 정확한 이해가 되지 못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작은 도움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해보시되 안 되면 또 다른 제 동영상에 좋은 솔루션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학습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